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 권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천년 한식 견문록입니다. 무슨 요리책 같죠? 그 생각의 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그 출판사는 문을 닫았어요. 좋은 책을 많이 냈는데 색깔도 컬러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지역별 음식이라던가 그 음식의 기원,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에 대해서라던가 고조리서들 있죠. 그러니까 요리책이에요. 옛날 요리책들. 디미방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그 음식 맛의 비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디미방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음식의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디저트라고 하죠. 화채 종류부터 시작해서 떡,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때 주로 요리되어서 올려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각 지역별 특징이 담긴 음식들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장류나 음식에 대한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예요.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조선시대의 음식 그림 속에 담겨있는 음식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화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감, 의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조선왕조 의궤라고 들어보셨죠? 결혼식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미리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될지까지 다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많아서 풍속화 그리고 그런 그 공용 의궤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기를 잡는 모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조기를 어떻게 먹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부사 잔칫날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걸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 우리 근대사에 보면 김준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풍속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프랑스에 가면 이분 그림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김준근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들이에요. 풍속화. 여기에 보면 이제 모두 각자 음식 상을 하나씩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재미있었던 게 두부 만드는 거예요. 노인분이 올라가서 온몸으로 누르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부랑 지금 두부랑은 좀 다른데요. 일본 그 두부가 조금 그 일본인들이 두부를 만들면서 아침마다 종을 울리면서 두부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도 딸랑딸랑 울리면서 두부를 팔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 뭐 임금 진상쌀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 여주가 쌀맛이 굉장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장 빨리 이제 그 한양으로 올려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상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작은 그러했다 해도 임금님께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밥맛이 아주 좋잖아요.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순창에서 올라온 고추장이 아니라 그 영조 때였나요? 신하들이 자기 집 장을 바쳤대요. 이렇게 임금님께 맛을 보라고. 근데 임금님이 뭐 땡땡 신하야 너네 집에서 올라온 장이 맛있더라. 너네 부인 그 호가 뭐냐?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무슨 댁이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순창댁이다. 그러니까 본관이 순창이거나 아니면 뭐 순창에서 시집을 왔던가 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왕의 밥상. 그 왕도 할 노릇이 못해요. 밥도 많이 먹지만 일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 젖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유구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타락죽을 좋아하면 송아지들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임금님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기 책이 훨씬 좀 칼라예요. 이것도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대 음식 문화예요. 백년식사고 한국인의 맛. 요거는 완전 일제강점기고요. 얘는 일제강점기에서 K푸드까지 나와요. 저는 둘 다 재밌었고 이걸 딱 섞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향의 맛 하면 그 나오죠? 땡시다 뭐 이러면서 미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향의 맛이 아니라 아지노모토라고 해서 일본인 과학자가 만든 감칠맛이에요. 다시마에서 뽑아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마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화학 조미료라고 하는데요. 그 아지노모토. 일본은 음식마저도 입맛마저도 통일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에. 그래서 전통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다 아지노모토를 뿌려서 같은 맛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냉면집이나 이렇게 음식점에 아지노모토를 많이 팔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아지노모토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사가 차려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의 맛입니다.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도 자기 음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장면은 말 그대로 그 된장 소스인 짜온 춘장에다가 고기랑 볶아서 면을 비벼 먹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달달하게 캐러멜 소스 들어가고 조금 물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분물을 넣었죠.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곁들임, 단무지라던가 이런 것들. 초창기에는 대파도 났다 그래요. 대파 흰 부분에서 버적버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장면, 그 다음에 또 커피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양탕국이라 그랬다 그러죠. 양탕, 서양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셨는데 그 종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손탁 호텔에서 그 유럽인들이 손님으로 오면 어떻게 대접했는지. 다행히 깡통으로 대부분의 유럽 음식들 재료들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각 공수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팥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팥빙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 팥빙수 먹고 배탈 난 얘기들, 그 다음 뭐 단팥빵 얘기도 나오고요.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레 얘기도 나오고요. 그 너무 재밌어서 읽어보시면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김치가 좀 왜 냄새 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인의 음식이 되고 서로 김치 종주국을 막 주장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게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예요. 붕어빵이 어디서 생겼는가? 뭐 와플에서 시작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붕어빵 뭐 일본에서는 토론도 있다 그래요. 꼬리부터 먼저 먹을 것인가, 머리부터 먼저 먹을 것인가. 뭐 근데 꼬리는 손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먹는다. 그게 정말 눈꽃만큼 우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붕어빵부터 시작해서 빵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이 한동안 고기를 안 먹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려다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을 대신 넣은 거예요. 만두에 고기 빼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단팥빵이 되었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족발 먹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입시에 그 엿을 먹는 욕하긴 하지만 엿을 먹는가. 그 다음에 주먹밥, 떡볶이, 순댓국,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붕어빵이라던가 풀빵 관련해서는 조금 슬픈 내용도 나와요. 이제 6.25 전쟁이나 이럴 때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미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가 일본의 고급 생선이니까 먹기는 힘드니까 그 붕어빵이 아니라 도미빵.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미가 낯설잖아요. 근데 한강에 제일 많은 게 붕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미빵이 넘어와서 이제 붕어빵이 됐다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이 책도 재밌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급변했던 음식 문화들, 누구는 굶는데 누구는 돈가스 썰면서 카레 뿌려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로 찾아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관심 있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